여러분 안녕하세요. 천만입니다. 오늘 하루 재미있게 보내셨죠?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3전 뉴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 3월, 내일은 내 마녀의 날이죠. 그래서 왠지 하락각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이날은 급변동이 심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3전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기회되시면 그 가입도 많이 해주십시오. 코스피 지수는 현재 그 3거래일째 2,900선에 머물렀어요. 보시다시피 그 나스닥 급등에도 국내 증시는 영 큰 힘을 못 씁니다. 어떻게 보면 솔직히 빌빌거렸죠. 굉장히.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한 0.16 오른 2,980.76에서 시작해서 장 초반에 잘 올랐어요. 1.2선까지 오르다가 3,010선까지 올랐습니다. 근데 이는 그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 안정세에 대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한 3.69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향을 잘 받았어요.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 3,010선까지 상승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깎이기 시작합니다. 다시 하락세로 돌아가죠. 이는 그 중국에서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된 데 따른 영향으로 현재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.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월 P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.7%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많이 올랐네요. 그 상승률이 그 2018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. 그래서 PPI가 높은 것은 경제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지만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의 빠른 PPI 상승이 이런 흐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원자재 값이 높아지겠죠. 중국의 공장들이 수출품 가격도 올릴 수 있고요.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이 되어버리면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 조치를 유발해가지고 한국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다시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죠.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상당히 별로 안 좋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 증시 상승폭 축소가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. 참 코스피 여러 가지 잡네요. 보니까. 그리고 변동성 확대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. 또한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 물가지표 결과하고요. 그 미국 국채 입찰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현재 이제 분석 중에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중국 때문에 좀 떨어졌다는 거 전문가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세계 주요국 지수를 보면은 그 다우 지수 보니까 그래도 좀 올랐죠. 그 최고치죠 지금 31,832. 나스닥 그래도 급등을 했어요. 3.69. S&P도 1.42 정도 올랐는데 모처럼 그 나스닥이 좀 보기 좋게 한 13,000 통과해가지고 잘 급등해가지고 우리 코스피도 오를 줄 아는데 기술주 위주로요. 안타깝게 꺾였습니다. 지금 일본도 좀 올랐죠. 그래도 보합권이죠. 보합 그래도 상해주가 0.05 마이너스 항생이 0.47 정도 올랐고요. 지금 영국은 좀 빠지고 있어요. 마이너스 0.18. 프랑스가 좀 오르네요. 0.44% 지금 상승 중에 있고 독일도 0.39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빠져가지고 너무 아쉬운 하루였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새벽에 보니까 멋지더라고요. 플러스 6.13에서 급등을 했죠. 멋지게 급등을 해가지고 야 오늘 좀 뭔가 좋은 일이지 않겠나 다들 좀 설레었을 텐데 역시나 또 우리나라 기술주들 IT 특히 반도체 지수들이 영 힘을 못 썼죠. 현재 지금 필라델피아는 이쪽이 제일 크죠. 3269.02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3000선을 못 버티고 있습니다. 꺾였다가 다시 약간 운동하는데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미국 금리, 국채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야겠죠. 반도체 업체 지수들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8%나 폭등을 했죠. 거의 엔비디아가. 그래서 $500를 지켰네요. AMD는 한 6% 정도 올랐고요. 인텔도 한 4.7% 상승, TSMC도 2.15, 마이크론 텔러지 5% 많이 올랐죠. 마이크론 텔러지. 그리고 퀄컴도 한 4%, 브로드컴 5.31,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8%. 대부분 이렇게 잘 올랐어요. 대부분들 잘 올라가지고 하여튼 반도체 업체들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
반등을 해도 급반등을 해가지고 다행이죠.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급반등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계속 횡보나 아니면 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. 뭐 참고로 지금 이 반도체 업체들도 최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. 보통 한 20% 내외는 빠져 있다는 거, 지금 하락 중에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미국 10년 채권 금리도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채권 금리도 그렇게 영 썩 좋지 않아요. 지금 보니까 한 1.560 정도 되네요. 플러스 0.02로 한 1% 지금 상승 중에 있다는 거야. 지금 시간대가 그렇습니다. 이게 또 갑자기 또 튀어가지고 갑자기 1.6 정도 되면은 또 내일 또 급락각이죠. 하여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채권금리 이렇게 또 영향을 줄지는 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앞으로도 채권금리는 유심히 잘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삼전 보통주 우선주 보니까 재밌죠. 오늘 삼성전자는 89,000원에 종가를 졌습니다. 아쉽게도 좀 떨어졌죠. 좀 올라야 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. 좀 많이 빠졌어요. 일단은 지금 흐름은 그래요. 지금 올 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엔 잘 올랐죠. 이럴 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우선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. 보통주에 비해서. 하여튼 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인데 이 마이너스 구간이 빨리 플러스 구간으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마이너스 구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구간이 아니냐. 이때 사야지. 이때 사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는 플러스 구간이죠. 플러스 구간에 사는 것보다는 이 마이너스 구간에 사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? 사야 좀 돌아올 수 있겠지. 또 그런 생각도 하겠죠. 이 마이너스 구간 더 마이너스이지 않겠느냐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보통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는데 개인이 280만 주 샀어요. 외국인들은 한 158만 주 매도했고요. 기관도 오늘은 반대로 13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삼전이 힘을 못 썼죠. 증권 5만 주, 투신 3만 주 팔고요. 그리고 보험에서 4만 9천 주 팔고 기금이 많이 팔았어요. 120만 주나 팔았습니다. 기금 많이 파네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연금 보유 주민이 10%가 이전 결국 무너졌죠. 지금 뭐 9.9라고 하는데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국민연금이 계속 팔아제치니까 개인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죠. 앞으로 보유율이 한 9%까지 더 빠지지 않겠나 한번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삼전의 주가에는 좀 영향을 줄 겁니다.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나오는 물량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도 아직은 좀 매수세는 아닌 것 같아요. 우선주도 마찬가지죠. 우선주도 개인이 오늘 샀습니다. 28만 6천 주, 외국인이 한 24만 주 매도했고요. 기관도 매도했죠. 기금도 팔고 증권하고 투신에서도 좀 팔았네요. 이렇듯 오늘 뭐 보통주하고 우선주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. 좀 횡보 기간이지만 약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. 좀 상승할 듯 하더니 오늘 하락하는 그런 흐름 좀 아쉬웠습니다. 반대로 뭐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겠죠. 어제 못 사셔가지고 오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보통주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그래도 한 100원 정도 올랐네요. 100원 올라가지고 81,000원에서 종가를 졌습니다. 내일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.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.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게 내 마녀의 날이죠. 내 마녀의 날. 일단은 지금 옵션 만기일이 3월 11일인데 여기다 선물까지 이제 만기일이 겹치니까 결국 겹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내일 주가 코스피가 굉장히 급변동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. 급변동. 그래서 이런 날 보면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한번 잘 보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. 삼천주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. 지금 제 세계 주요국 선물 지수도 보니까 다우존스는 좀 오르고 있고요. 계속 지금 오르고 있고 S&P는 거의 보합이고 나스닥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. 기술주 또 빠지기 시작하네요. 러셀은 조금 올랐고요. 독일하고 프랑스도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유로도 좀 오르고 있고 이탈리아, 스위스도 오르고 있네요. 유로권에서는 지금 상승 중에 있네요. 상승 오고 있고 지금 나스닥만 지금 빠지고 있다. 나스닥만 빠지고 있다는 거. 이 흐름이 또 오늘 미국 시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오늘의 소식을 잠깐 봤는데 제가
오후 낮에 그렇게 영상 하나 올렸죠. 3전 미공장 증설 검토에 따라서 여권에서 절대로 뭐 해외에 뺏겨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느끼는 게 있겠죠. 자꾸 이게 대기업이 빠져나가 버리면 해외에 가면 결국 일자리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죠. 그리고 국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고용 창출도 제대로 안 되죠. 그래도 일단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지 우리가 소비가 늘고 이제 경기 순환이 되는데 자꾸 이 큰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 좋겠습니까? 삼성뿐이 아니죠. 다른 대기업도 LG도 그렇고 지금 SK도 그렇고 자꾸 저는 그렇습니다. 빠져나가지만 않던데 자꾸 왜 대기업들이 나가려고 할까요?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정치인들이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 삼성, 현대가 차 반도체 동맹을 해가지고 정부는 한 2천억 정도 투자로 뒷받침해주겠다 그런 거네요. 이제 앞으로 이제 먹거리가 뭐겠습니까? 이제 자율주행도 나오겠지만 이제 전기차면은 핵심이 배터리니까 이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신경 써야 하고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정치에서 이제 차 반도체겠죠. 차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가 많이 지금 부족해서 난리잖아요.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반도체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. 그리고 현재 삼성 미 공장 중단 후폭발해가지고 테슬라하고 퀄컴, 애플 지금 불똥 떨어졌습니다. 지금 반도체 없어가지고 난리죠. 지금 문제는 오스틴 공장도 지금 재가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더 문제고요. 손실도 크겠지만은 이 다른 업체, IT 업체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. 여기다 또 테슬라까지도 힘들다.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다 힘든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반도체 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. 이제 그런 연출이 보일 겁니다. 반도체 값 가격이 오르면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겠죠. 그리고 여러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제 내일 3전 주가 촉을 상시 봤는데 내일은 역시 하락이죠.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50% 가까운 하락을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하락가게 대비해서 총알들 많이 모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. 오늘 같은 날 못 사신 분들은 내일을 많이 기회를 잡고 3전 매수의 날로 잡으면 좋겠다. 그래서 너무 무리하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유 있게 하십시오. 여유 있게 분할 매수 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. 상승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보합도 마찬가지로 내일은 좀 하락하지 않겠나. 근데 하락하더라도 큰 하락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 한 5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은 3전이 워낙 또 무거운 주고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은 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락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모으신 분들은 그래도 100원이라도 싸게 살 때 모아야겠죠. 지금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3월 배당 기준일까지 갖고 있어야지 이제 5월 달에 5월 한 20일 정도에 배당금을 받는 것 같던데 그 배당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모으시고요. 그리고 또 배당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으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.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올 3월까지, 한 4월까지는 내가 볼 때는 막 큰 급등 흐름은 보이지는 아직은 않을 것 같아요. 1분기는 좀 약간 고전할 것 같습니다. 1분기는 고전할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좀 뭔가 좋은 퍼포먼스도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혹시 여러분들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좋은 의견들 아니면 좋은 경험담, 좋은 분석 그런 것들을 한번 댓글로 써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들께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투표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. 간혹 보면은 우리 구독자 아닌 분들이 자꾸 왜 하냐, 뭐 의미 없냐. 근데 의미를 제가 두기보다는 그냥 우리 구독자들의 마음과 심리를 보는 겁니다.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자꾸 이거 가지고 태클 걸지 마세요. 그런 글들 별 의미 없습니다. 차라리 그냥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관심 없으면 안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. 투표도 안 하시면서 자꾸 뭐 이걸 가지고 태클 거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? 저는 계속 할 건데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발 다시 내가 부탁드리지만은 투표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불필요한 댓글 달지 마세요. 그냥 관망하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.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들끼리만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구독자분들 하여튼 많이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격려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 그리고 천만이 나름대로 좀 찾아보도록 부지런하겠습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.